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곱근과 무리수 두 번째 내용이고요. 중단원명으로는요, 세 번째요. 제곱근의 성질을 활용하는 건데, 지금 할 내용들은 두 가지입니다. 문자가 포함된 식에서의 근호 없애기. 근호를 없애보자. 루트를 없애보는 방법입니다. 다시 또 제곱수를 이용해서 근호, 루트 없애기 요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하는 거냐면 루트 밖으로 끄집어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끄집어낼 때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라고 하는 게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지금 문자가 포함된 식에서 우리가 다뤄볼 내용이고요. 제곱수를 이용하면서 저 문자가 표현된 식을 근호를 없애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논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녀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가 포함된 식에서 자, 루트 안에 어떤 알맹이가 완전 제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곱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곱은 루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루트 알맹이에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x라고 보통은 잡지만은 세모라고 주겠습니다. 그게 x만 있는 게 아니라 x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2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알맹이입니다. 세모. 루트 알맹이의 제곱은요 이렇게 표현돼요. 절대값 알맹이라고 표현되고요. 그럼 절대값은 여러분들 중1 때 학습하셨듯이 자 절대값 알맹이는 그냥 알맹이가 되기도 하고요. 마이너스 붙은 알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알맹이일 때는 언제 거는 거냐 그러면 알맹이가 0 이상이면은 그냥 알맹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알맹이가 음수야 음수 알맹이 그러시면은 마이너스 붙은 알맹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값은 우리한테 사실은 거리라는 뜻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절대값의 마이너스 4도 그냥 4이고 플러스 4를 먼저 볼까? 절대값 플러스 4는 4예요. 절대값 마이너스 4도 우리 뭐라고 읽느냐면은 그냥 4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요 알맹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9가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논리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안에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붙은 알맹이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덧입혀서 플러스로 표현해 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0 이상 양수 알맹이니까 그냥 나오고요. 음수 알맹이니까 마이너스 붙은 알맹이로 나오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괜찮죠? 자, 이게 내신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주는 내용이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문제 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 A가 1번 A가 0보다 작아요. A가 0보다 큰 경우일 때, 자 저런 경우일 때 루트 2A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자 일단은 저 녀석이 제곱이 루트를 지우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나오냐면 절대값에 2A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알맹이 이 부호를 살피세요 이거예요. 자, 2a는요, a가 양수니까 2 곱하기 양수, 저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1 넣어줘도 괜찮겠죠, 그죠? 1, a 1, 그럼 2 곱하기 1은 2, 너 플러스 알맹이, 양수 알맹이, 그럼 그냥 나오면 되는구나. 2a 이렇게 놔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a가 양수인데요, a 0보다 큰 경우인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어서 완전 제곱 이렇게 해줬답니다. 그러면 또 이 제곱이 루트를 벗고 절대값의 알맹이 이렇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와. 그 나와서 이 알맹이의 부호를 판독을 해보니까 a가 양수 그럼 1 집어넣어주자.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알맹이에요. 어떻게 나오란 얘기라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다시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붙은 마이너스 2a가 되어서 나오는 모습은 최종 동일하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2a 이렇게 써서 나와줍니다. 이겁니다. 괜찮으시죠? 그죠? 약간 좀 응용을 더 거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 A가 2보다 커요. A는 2보다 큰 경우일 때, 그 경우일 때 판독하더래요. 루트 A-2의 제곱. 자, 이런 녀석을 판독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럼 또 마찬가지 이번에는 알맹이가 뭐냐면 A-2죠. 저 세모는 A-2예요. 제곱을 지우고 이 녀석 그냥 나올 겁니다. 절대값의 A-2 이렇게. 그런데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 들어가는 3을 넣어도 4를 넣어도 5를 넣어도 되니까 3점으로 넣어주시면 3-2 이러시면 이 알맹이가 플러스 알맹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2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다. 다시 하나 더. 이번에는 a가 2보다 작아요. a가 4번 2보다 작은 경우일 때, 자, 저 녀석은 똑같이 줘보죠. a-2의 제곱 요래 버렸습니다. 그럼 제곱이 루트를 지우고 나와서 절대값의 알맹이 a-2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알맹이의 부호가 뭐니? 그러고 봤더니 a는 2보다 작아요. 뭐 1 집어넣어도 되고 0 넣어도 되잖아요. 1을 넣어도 마이너스 1이고 0을 넣어도 마이너스 2야. 그럼 항상 마이너스 알맹이니까 이때는 마이너스를 붙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a-2 이렇게 나오신다고요. 그래서 너희들 연결하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문제를 콜라보 시켜서 한 문제로 만들어 줘볼까요? 아, 잠깐만, 저게 지금 콜라보된 느낌으로만 한번 써볼게요. 둘의 a의 조건이 범위가 달라서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a가 2보다 큰 경우일 때 대하여입니다. 루트 a-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줘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a의 제곱 요래볼게요. 자, 그러면 제곱이 루트를 지우죠. 제곱이 루트를 지웁니다. 그래놓고 이 녀석이 절대값으로 나올 거예요. 절대값 a-2 마이너스 절대값 2-a. 자, 그랬는데 이 알맹이들의 부호를 보셔야 되잖아요. 부호를 보시고 부호를 그대로 입히는 거니까. 자, 2보다 큰 경우니까 3 넣어보시면요. 3-2는 플러스 알맹이에요. 자,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알맹이입니다. 자, 그럼 앞에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고요. 플러스는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a-2 알맹이 그냥 플러스 알맹이 나오시고, 마이너스 붙은 알맹인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붙이면 플러스가 된 상태로 2-a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 된 겁니까? a 빼기 2 마이 더하기 전체 다 해봤자 0 되는 거예요. 이게 0이라고 찾으시는 거고요. 실전 문제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제곱수를 이용해서 근호를 없애보자입니다. 여기 지우고 갈게요. 연습 문제 썼던 거. 제곱수를 이용해서 근호를 없애보자. 그럼 제곱수 여러분들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1의 제곱 1, 뭐 0의 제곱 0 이런 녀석들 얘기하는 건데, 제곱수 이런 애들이 있어요.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우리 제곱수 25까지 외웠죠, 그죠? 자, 이런 제곱수들이 있어요. 저것들을 이용하면서 근호를 없애보자. 문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자, 그래 놓고, 잠시만요. 여기 안 썼네. 써준 게 음질이 더 좋을 텐데. 그럼 제곱수의 성질 그 다음 넣어볼게요. 제곱수의 성질들은 뭐냐면, 이런 제곱수들은 1은 1의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이에요. 그 다 뭐 하시냐면 소인수분해 하시면은요, 지수가 짝수가 됩니다. 물론 이제 16은 4의 제곱인데 다시 2의 4승으로 바뀌죠. 2의 4승. 여기 지수가 이렇게 짝수예요. 제곱수들은 항상 지수가 짝수라는 그 성질을 갖고 있어서 너를 어떻게 루트 밖으로 뽑아내려면 지수가 짝수가 되게 조립을 해주시면 가능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항 패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더하기 빼기와 관련된 유형이에요. 뭐 체크체크 문제들을 쓰는 거니까 거기다 맞춰볼까 그냥 문제들을. 3-1번에 1번 볼게요. 루트 14-x. 자,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x 값을 모두 구하세요. x를 모두 구하세요. 자연수 x만 모두 구해주세요. 그럼 14에서 x를 빼니까 14보다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제곱수가 뭐가 있냐 이거지. 그럼 14 빼기 x에서 나올 수 있는 제곱수들을 우리가 써보니까 그 제곱수는 누가 있을 거냐면 1 가능하시죠, 그죠? 1 가능하시죠? 잠깐만, 14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순서대로 써볼까? 14보다 작은 제곱수에는 9부터 있으면 되죠. 9 3, 3은 9 가능합니다. 2는 4 가능하고요. 1, 1은 1 이렇게 가능해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자연수 14 빼기 x가 여기 자연수만 찾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9 만드시려면 x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거야.
x는 얼마이면 돼요? x는 5면 되죠? 14 빼기 5하면 9 되니까. 그럼 4 되려면 x는 10만큼 줄여주면 돼.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곱수 x들을 찾아달라, 제곱수가 되는 x를 모두 찾아달라 그러셨으니까 50, 13 이렇게 짜시면 되고요. 뭐 요들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도 처리가 가능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더하는 유형이에요. 더하는 유형인데 2번 루트 5 플러스 x. 자, 요 녀석이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찾아라. 가장 작은 자연수 x. 또 쉽죠. 자, 이번에는요 5에다가 자연수를 계속 더해요. 그럼 계속 커진단 말이야. 그럼 5보다 큰 거죠. 큰 거.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루트를 벗고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오려면 제곱수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녀석이 너무 클 거란 말이야. 5보다 큰 제곱수 엄청 많잖아. 지금 9, 16, 25, 뭐 점점점 120, 25제곱, 600제곱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만 찾으래요. 그럼 5보다 큰 제곱수는 누가 있니? 그러면 9가 그 다음에 있는 거죠. 9. 그럼 요 녀석이 9가 돼야 되니까 x는 얼마이면 되는 거예요? x는 4이면 되는 거고요. 그때 나오는 자연수는 누구였냐? 그럼 루트는 3이니까 3이라는 자연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그럼 이번엔 제곱수의 성질 지수가 짝수를 이용하는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4-1번입니다. 자, 루트 12x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찾는 겁니다. 루트 12 곱하기 x가 요 녀석이 자연수.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하는 제일 작은 자연수 x를 찾아달라. 제일 작은 자연수 x 찾아주세요. 10에다 x를 곱하니까 계속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녀석을 직접 x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 녀석을 써보자는 거야. 지수가 짝수임을 이용하는 성질. 중요한. 그래 그럼 11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11은 소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11은 4, 3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인 거죠. 그럼 거기에다 x가 곱해져. 근데 지수가 짝수가 돼야 돼. 지수가 짝수가 되려면 일단 여기서 홀수인 지수가 누가 있냐면 3이야. 3은 지수가 1이잖아요. 2는 2, 지수가 짝수고. 3이 반드시 필요해. 그럼 x는 3의 배수죠. 3배수입니다. x가 뭐가 들어갈 수 있냐? 3. 가능합니다. 3. x는 3. x는 3. 이게 제일 작은 거야. 그죠? 3 들어가시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니까는 2, 3, 6 이렇게 나올 거죠. 4, 9, 36이니까. x는 3이 가장 작은 겁니다.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찾아주는 값들 찾아보기.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살짝만 더. 4-2번 문제도 좀 볼게요. 이 친구랑이 한 문제 내기 좀 적다. 자, 1번에 루트 135 곱하기 x예요. 전형이 자연수가 되게 하면 제일 작은 x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135 다시 소인수분해 해보겠죠. 135 어떻게 해야 돼? 5 곱하기 5, 20, 5, 7에 35 이렇게 되네. 27은 3의 3승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소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너는 루트 27은 3의 3승 곱하기 5 곱하기 x 이렇게 되겠단 말이지. 그럼 지수가 짝수가 돼야지 나오는데 지수가 3도 지수가 3제곱으로 홀수고요. 5도 1제곱으로 홀수예요. 그럼 3 하나 5 하나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x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x는 3 곱하기 5의 배수가 돼요. 꼭 3 하나 5 하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뭔데요? 3 곱하기 5 15죠. 정답은 1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분수 형태로 나오는 것도 볼게요. 자, 여기에 두 번째 문항이거든요. 이쪽으로 좀 크게 올릴게요. 2번 루트 x분의 23입니다. 이번에 자, 이런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실 거냐면 약분이라는 녀석이 가능하시게 되는데 24를 우리가 소인수분을 해보니까 8, 3, 24 이렇게 돼요. 그럼 다시 한번 8은 2의 3승이고 곱하기 3을 x로 나누어서 루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지. 자, 이번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는데 다음은 약분이 되는 형태예요. 그럼 지수가 홀수인 녀석들 봐봐. 이거 2도 3승으로 홀수죠? 3도 1승으로 홀수잖아요. 이걸 짝수로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x는요. 2도 하나 있고 3도 하나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x가 2 곱하기 3이야. 그럼 이게 약분돼서 뭐만 남아?
자, 분자에 요거 2의 3승은 2의 제곱이 남겠죠. 3의 1승은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2의 제곱이 되어서 2라는 자연수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제일 작은 자연수는 2 곱하기 3, x는 6이었구나.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또 무리수와 실수인데 좀 칠판 좀 지웠다가 다시 해야 되니까 잠깐 좀 잘라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어림값만 보시고 마무리할게요. 어림값이 뭐냐면 제곱근 표가 있어요. 이 녀석이 뭐냐면 여러분 책 마지막에 보시면은 제곱근 표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 그 수를 표현해 놓은 건데 이거 어떤 거냐면 그냥 읽어주시는 건데 루트 안에 250이 있어요. 그 녀석 어림값 얼마일까요? 대충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250 그러면 250 이렇게 찾아가서 5.000 이렇게 읽어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저거 소수로 다 뒤에다 달아준 거라서 녀석이 표현이 그렇게 해놨군요. 자, 다시 볼게요. 루트 25를 찾아주세요. 그럼 루트 25는 5잖아요. 그러니까 25.0 이게 소수점이에요. 이게 소수점을 안 찍어놨어. 25.012 물론 이제 9까지 있어요, 여러분. 확인은 그 제곱 표현 풀에는 다 있다고. 자, 그럼 내가 이제 읽어볼 건데 뭐가 궁금하냐면 루트 25.2가 궁금하다 그러면 25에 그 다음 2 찾아가서 이 녀석이가 읽어주시는 거예요. 표현 읽는 거니까 어려울 수가 없어. 너무 쉬운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루트 26.2 읽어달래. 그럼 26.2 가서 이 녀석 읽으면 돼요. 5.1. 또 루트 27.1 읽어달래. 얼마인지. 그럼 27.1 가서 이렇게 만나는 곳에서 읽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어림값까지 이용한 거 해놓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대소관계 해서 실수 파트는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무리수와 실수예요. 그래서 수분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중1 때는 여러분들이 정수를 배우셨고, 중2 때는 유리수, 중3 때는 실수해서 수가 다 커진 상태예요, 이제. 실제 관측할 수 있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 단위의 전체를 실수라고 합니다. 실제 숫자, 리얼 넘버 이거요. 그 실수를 우리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수는 분리되기를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하실 거예요. 그 유리수, 무리수의 구분 기준은 뭐인 거냐면요, 이제 분수가 된다 안 된다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좀 이따 다시 그 구분의 기준을 전달을 해드릴 텐데, 그럼 유리수에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시냐면 유리수에는 정수가 있었죠. 이 수 분류책에 모르면 안 돼요. 진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 풀어놓고 정수가 뭔지 몰라서 정답 못 쓸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 수 분류는 정말 자연스럽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이 있죠. 그죠? 그 정수에는 단지 세 개로 나눴어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눠있죠. 그죠? 솔직히 기억나시죠? 양의 정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1, 2, 3 이런 거. 자연수들 얘기하는 거죠. 0 그대로 0이고요. 음의 정수는 저 양의 정수에다가 음부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런 애들입니다.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뭐가 있냐? 그러면 분수와 소수가 여기 들어가요. 분수, 소수가 여기 들어가요. 근데 그 소수를 다시 분류를 해보시면은 여러분,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 지었거든요. 유한소수. 끝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2.5 이렇게 끝나는 거. 근데 무한소수, 무한이 계속되는 소수. 근데 그 무한소수 중에서도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불렀죠. 순환소수. 아니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셨냐면 중2 때 여기 순환소수까지를 중2 때 공부합니다. 왜? 그때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 유리수 체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유리수예요. 요 밑으로가 무리수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불러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쟤는 분수 표현을 할 수 없어. 여기까지는 분수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분수로서 표현할 수 있으면 유리수, 그게 안 되면 무리수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럼 유리수는 정체가 그런 거지. 분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하분수 형태로. 이런 형태를 우리는 유리수. 분수가 되면 유리수, 분수가 아니면 유리수, 무리수. 그러니까 사실 저기 리라는 얘기는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분수는. 그래서 유비수 이게 정확해. 유비수. 4분 5분의 4 이게 뭐야? 분자와 분모의 비율이 4대 5 이런 거예요. 비율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유비수 근데 많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유리수 이렇게 써는 거야. 그럼 무리수는 분수 표현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여러분 3.14, 1592 이렇게 되는 원주율 파이가 있죠. 또 루트예요. 루트 3, 루트 5, 루트 12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이 무리수가 되는 거야. 정체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거고. 자, 그런데 무조건 루트만 썼다라고 해서 무리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리수는요 루트를 써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 0 하면 0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루트 1 하면 1의 제곱이니까 1로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루트를 썼다고 해서 모두 다 무리수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수는 루트를 써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곱수가 아닌 애들만 무리수라고 인정하자 이겁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제곱수를 이용한 좀 대소관계를 여러분들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서요. 그때를 이용하기 위해서 루트 2, 루트 3, 루트 5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 저게 어림값이라고 해서 대략 얼마간의 값을 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루트 2는 1.414, 루트 3은 1.732, 루트 5는 2.236인데요. 여기 소수점 안에 셋째 자리까지 기억해 주면 더 좋은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수점 안에 첫 번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1.4. 여러분 그거잖아. 루트 2라고 하면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요 루트 안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제곱하면 2가 돼? 14? 1.4 제곱해봐요. 여러분 14의 제곱 알잖아. 196. 그죠? 그럼 얘는 14 제곱 1.4를 제곱해주면 1.9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 안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또 뭐가 더 붙어있다. 그런 뜻이겠죠. 1.43. 자,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어림값 루트 2, 루트 3, 루트 5 기억해 주시는 거고요. 실수에 대한 분류 체계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그러셔서 뭐 할까? 유리수, 무리수 뭐 이거 골라보세요가 있을 수 있는데 자, 한번 써볼게요. 0 무슨 수가 될까요? 0은 정수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유리수. 자, 루트 15 불러봅니다. 루트 15에는 뭐죠? 루트 밖으로 벗어날 수 없죠. 그죠? 이 녀석 무리수요.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 녀석은 정수이며 유리수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루트 25 이렇게 써봤어요.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 음의 정수요. 정수이며 유리수요. 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보셔가지고 루트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다와 루트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로 구분 지으셔서 수체계를 분류하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냥 무리수는요, 루트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수. 보다 정확한 정체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가리킨다. 됐죠? 자, 그러고 나면은 또 시험에 등장하는 대표 주제가 또 하나가 있죠. 제곱근을 이용한 어림값을 구한 게 있어요. 요거는 문제를 좀 보시면 돼요. 직접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지우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곱수를 이용한 어림값 찾기인데 제곱근 표를 이용한